지난해 겨울, 용산의 철길 위로 눈이 내렸다. 서울의 한복판, 높은 건물과 오래된 골목 사이에는 아직도 차단기가 내려오는 길이 남아있다. 기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길을 건넌다. 이 풍경은 단순히 오래된 철길이 아니라 용산이라는 땅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보여주는 작은 단서처럼 보였다. 백년기행, 용산이다. 남산 아래에는 경사진 골목을 따라 집들이 이어진 마을이 있다. 남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해방촌. 해방촌은 이름처럼 밝게 시작된 마을만은 아니었다. 해방은 찾아왔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고, 전쟁은 끝났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자리가 필요했다. 살기 편한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가파른 남산자락이었지만 이곳은 당장 집을 붙이고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자리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골목 사이에 집을 붙이며 이곳을 마을로 만들어갔다. 남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이름에는 해방과 전쟁을 지나며 이곳에 퍽퍽했던 삶을 붙여온 사람들의 시간도 함께 남아있다. 오늘날 해방촌에는 트렌디한 골목 상권이 자리 잡았지만 신흥시장과 그 주변에는 한때 니트와 편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시간이 쌓였다. 집과 일터가 가까이에 맞닿은 골목에서 생활과 생계는 함께 이어졌다. 그렇게 남산자락에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만든 해방촌이 자리했고,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담장 안에 닫혀있던 군사기지의 땅이 놓여 있었다. 삶이 이어지던 언덕과 닫혀있던 기지의 땅은 서로를 마주한 채 용산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쌓아왔다. 벽돌 담장 위로 철조망이 겹겹이 둘러져 있고, 그 담장은 도시 한가운데로 길게 이어진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담장 안쪽은 2020년부터 일부 공간이 조금씩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지난 겨울, 눈이 쌓인 용산의 개방 부지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오랫동안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곳. 100여 년 전 용산의 넓은 땅은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쓰이기 시작했고,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그 공간을 이어 사용했다. 그렇게 담장 안의 땅은 오랫동안 도시와 단절된 채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낯선 건물과 낯선 길, 서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이 남아있다. 미군 장교들이 머물던 집에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보낸 누군가의 시간도 쌓여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떠난 마을에 고요한 풍경만이 머물고 있지만, 머나먼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러 왔던 이들에게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본다. 오늘날 이곳에는 사람들이 드나든다. 하지만 지금 열린 공간은 넓은 용산기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기지의 반환은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닫혀있던 땅이 조금씩 열린다. 한국 안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한국 같지 않았던 땅, 용산의 개방부지는 그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담장 안의 시간이 주변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기지밖 거리에는 낯선 언어와 사람들, 외국에서 건너온 물건과 생활 문화가 쌓였다. 그 흔적 가운데 하나가 이태원의 앤틱 가구 거리다. 미군이 사용하던 가구와 물건들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 거래되면서 거리에는 차츰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가구와 소품들이 모여들었다. 앤틱 가구 거리가 이태원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물건과 생활 문화가 서울의 골목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담장 안과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경계는 조금씩 희미해졌고 미군기지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과 이후에 이곳을 찾아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과 문화를 거리 안에 섞어갔다. 그렇게 이태원은 서울 안에서도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이국적인 공간이 되었다. 용산의 또 다른 얼굴은 철도였다. 한강 수운의 길목이었던 용산은 근대 철도가 도이면서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바뀌었다.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놓인 철길은 도시의 큰 골격을 먼저 만들었고 그 주변으로 철도 관사와 시설, 사람들의 생활이 들어섰다. 오늘날에도 용산역에는 수도권 전철과 전국을 잇는 열차가 오가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 그래서 백빈 건널목에서는 조금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진 용산의 풍경을 만난다.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기차가 지나간 뒤에야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건너간다. 그 작은 장면은 철도가 먼저 도시의 틀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이 그 곁을 채워온 용산의 시간을 보여주는 단면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며 서울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확장됐다. 강남이 개발되고 한강 위에 다리가 놓이면서 도심과 강남 사이에 놓인 용산의 자리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남산 아래에서 한강에 닿고 반포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이어지는 곳, 철도와 한강이 만나는 용산의 가치는 서울이 커질수록 선명해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너고 한강을 따라 달리며 강북과 강남의 일상을 자유롭게 오간다. 해가 지는 다리 위에서 다시 용산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땅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 돌이켜보면 근대 이후 용산에서는 군사기지와 철도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그 주변의 조건에 맞춰 저마다의 삶을 이어왔다. 남산 자락에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만든 해방촌이 자리했고 철길 주변에는 철도와 함께 형성된 생활의 골목이 남았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군사기지로 닫혀있던 용산의 땅은 이제 천천히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오늘날,
용산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땅의 시간과 가치를 함께 되찾는 변화이기를 바라본다. 백년기행 용산이었다.